안녕하세요. 실코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제유의원 대표원장 이원결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당과 암의 관련성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당뇨에 결국에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뇨와 암의 상관관계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할 정도로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사실 전체 인구 중에서 약 7, 8%가 당뇨에 걸렸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각종 암의 노출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원인은 많은 연구에서 나왔지만 인체 내 혈액 속에 만성적으로 고혈당증 또는 고인슐린 혈증,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각종 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암에 걸린 분들 다수에서도 당뇨에 걸리더라,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당류는 사실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인데 땀이 많이 났을 때는 사실은 생수를 드시면 되는 거지만 그거를 드시지 않고 이온 음료라든지 스포츠 음료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양 성분표를 잘 보시면 거기에 당 수치가 굉장히 높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은 흔히 아는 박땡땡 이런 음료수 드시고 비타 몇백 이런 음료수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당 수치가 은근히 높은 그런 음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그 마시는 음료수들은 당 섭취를 쉽게 함으로써 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효과를, 아주 나쁜 효과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수화물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한 요소긴 한데요. 이게 단순 탄수화물, 즉 단순당, 즉 정제한 곡물로 되어 있는 음식인데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고운 입자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즉 빵하고 밀가루 음식, 짜장면, 라면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음식들이 단순당으로, 즉 정제 곡물로 이루어진 식품이다 보니까 섭취를 하게 되시면 급속도로 혈관 안에 있는 혈액 속에 그 혈당 수치를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면발의 음식들은 또 후루룩 하는 습관으로 빨리빨리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수록 혈당 수치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게 뭔가 흡수가 잘 되니까 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씹어서 먹으면은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똥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갈아서 드시게 되면 말 그대로 고운 입자가 몸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혈액 속으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혈액 속의 당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나쁜 효과를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씹어서 드시는 과일이 훨씬 몸에 좋고요. 이게 저작 적응을 함으로써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밥과 초밥도 흰 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흰 밥을 맛을 일단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양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김밥도 그렇고 초밥도 그렇고 뭔가 살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당 성분이 첨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소금을 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당 수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밥과 초밥 같은 음식도 즐겨서 드시는 분이라면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먹는 식사가 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굳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빨이 성치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죽을 챙겨서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 자체도 그냥 여러분 드셔보셨겠지만 씹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삼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처럼 이빨이 나지 않은 애기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죽이나 이유식을 먹는 거지, 다 큰 성인이 이빨도 멀쩡히 계신 분들이 죽을 드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시게 되면은 혈당 수치가 그냥 일반 씹어서 드시는 현미밥보다, 아니면 흰밥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당 수치가 잠을 못 잘 경우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잠을 말 그대로 7시간 미만 또는 7시간을 초과해서 많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결국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뇨 발병률까지 연결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이 높은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밝은 데서 자는 것도 이게 이제 잠을 자는데 뭔가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게 아니고 불을 켜놓고 자는 습관일 경우에도 혈당 수치를 올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의외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는 어쨌든 어두운 환경 안에서 내 뇌가 빛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푹 잠을 잘 자는 것이 혈당 관리를 잘 하는 지름길이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양치질을 제대로 깨끗이 잘 하시면 당뇨 발병률이 8%까지 내려간다라는 연구가 실제로 국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잘 할 경우에는 입안에 구내염이라든지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걸로 인해서 염증 작용이죠. 만성 염증화를 막아줌으로써 인해서 당 수치가 조절이 되더라. 양치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치주염이나 치주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잇몸 속에 상처를 통해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로 통해서 세균이 감염된다든지, 이 세균이 몸을 타고 피를 타고 흘러가서 그다음에 췌장, 장기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 의외로 내 몸의 혈당 수치를 지키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게 양치질을 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위생 상태를 잘 지키는 게 되겠고, 내 몸 안에 만성 염증을 막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더불어서 잠을 잘 자는 거 역시, 사실 잠을 잘 자면은 각종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멜라토닌이란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분비가 제대로 되고 하면 내 몸 상태가 최적화되는 거죠.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돌연변이 세포가 태어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암 발생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는 워낙에 그 암세포 자체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다 보니까요. 이 포도당을 일반 세포보다 18배 이상 그냥 흡수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태어날 그런 나쁜 씨앗이 몸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달달한 음식을 너무 즐겨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와 연관을 해서 살이 찌는 행동, 그것도 사실 당과 또 비슷한 거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설탕과 탄수화물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도 자체는 몸속에 들어오면 이것도 똑같이 당 수치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들이죠. 정제된 가공류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엄연히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가공육이라든지, 이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향미 증진제, 보존제, 그다음에 각종 방부제를 비롯해서 많은 나쁜 성분들,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육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1군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공이 돼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식품들은 모두 암이 좋아하는 식품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분들은 되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평균을 생각을 해야지,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 위와 아래, 하위 0.1%의 분들을 가지고 논하시면은 제가 사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시면 로또 당첨되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하셔도 나는 암에 안 걸리더라. 그분은 말 그대로 축복받은 유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감수성 자체도 암에 걸리지 않게 그냥 타고난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분들을 보편화해서 획일적으로 판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아주 표준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뭐 제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제 무엇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건지,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한번 예시를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먹고 싶으면 일단은 저는 먹거든요. 그렇지만 대신에 조금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암물질이라고 등록된 가공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예 뭐 먹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노출량에 비례해서 나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줄이자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걸 아예 끝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단칼에 잘라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외선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자외선은 우리가 피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뭐 모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 보는 거지. 적절한 자외선의 그 노출은 또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쁜 음식이라고 아예 뭐 끊어내는 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음료수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음료가 하나가 이제 콜라거든요. 콜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료수긴 한데 저는 그래서 콜라를 먹을 때는 그냥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이제 먹는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콜라 자체에는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까맣게 나오는 건데요. 이 카라멜 색소는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DNA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잠재적으로는 암 발병률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같은 탄산음료를 먹는다면 똑같이 당이 들어있다면 그냥 색소가 없는 음료를 저는 먹는 편이고요. 제로 음료수 같은 경우는 물론 설탕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인공 감미료나 대체 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연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에도 천연 당일수록 효과라기보다는 일단 설탕 성분 자체가 없으니까 몸에는 그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맛 자체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체당을 이용한 제로 음료수들도 중독성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또 절대 아니겠고요. 오히려 그리고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수를 많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 장애를 또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내 세균총의 그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구역과 구토, 설사 이런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당연히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서울대에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에서는 오히려 우유를 많이 하루에 한 잔 이상 섭취하시는 분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뭐 45에서 48%까지 감소하더라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 근데 이거랑 아예 반대로 뭐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연구에서는 우유를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또 올라간다 이런 연구도 있고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드시고 싶은 만큼 적당히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젖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먹인 젖소, 즉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인 젖소들 그리고 뭐 케이지에서 갇혀서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건강한 우유가 나오겠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자유롭게 무항생제 사료를 먹고 자란 그렇게 나온 우유 이런 걸 구매를 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 뭔가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류와 홍삼 같은 경우에도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명한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따르면 석류하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방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당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에너지 원천이 되고 우리 뇌세포도 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면은 뭔가 배척하는 분위기가 또 요즘엔 또 되긴 하는데 사실 적정량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인들의 밥상을 보면은 당 섭취가 일단 그냥 삼시세끼를 드시면 기본 하루 권장량을 다 초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모르고 많은 분들이 그 이상의 후식이나 디저트를 통해서 당 섭취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를 이제 반드시 각성을 좀 하셔서 이 당과 관련된 생활 습관을, 식습관을 가지게 되신다면 내가 암과 관련된 그 상태로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